저희가 오늘 가져온 주제는 보통 이제 B2C에 대해서 좀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실 텐데 조금 이번에는 이제 B2B, B2C보다 B2B가 또 많은 분들이 또 뭐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B2B 업종에 대해서 매체별로 마케팅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좀 체크 포인트들을 좀 간략하게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광고주들이 B2C를 많이들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B2B 업종에서도 저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이력도 있고, 저희가 황준호 마케터분께서도 B2B 업종에서 되게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러한 역량들을 담아서 저희가 오늘 주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같이 섞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텐션이 되게 좋으시네. 다우신데. 사실 이제 B2B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B2C도 마찬가지겠지만 B2B도 사실 매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사가 이제 고객보다는 고객사가 더 많겠죠. 그래서 단번에 뭔가 이 계약이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점점 우리 이 브랜드를 좀 홍보를 하면서 고객사를 최종적으로 전환까지 이뤄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사가 들어와서 구매 여정을 어떻게 결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매체는 또 그 구매 여정을 통한 어떤 매체가 각각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최종 전환은 어디서 일어났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B2B 같은 경우는 우선은 바로 이제 회장님이나 사장님으로 다이렉트로 이어지는 게 아닌 보통 요즘은 실무자들이 먼저 1차적으로 그쵸,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별로 올라가는 형태로 많이 이어지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B2B는 충동 구매가 별로 없는 것이 일단 가장 큰 특징이고, 그만큼 충동 구매가 없으면은 알아보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잠시만요. 저기 이제 댓글로 뭐 이제 안내 드릴 게 있는데, 이번 주 이제 20일 네, 6월 20일입니다. 6월 20일 잠시만요.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가 AI로 만드는 상세 페이지 실습 강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은 이제 영상 더보기란에서 좀 많은 신청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마저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네. B2B 구매 여정 어떻게 좀 진행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보통 4단계 이상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도 최소 2명 이상의 우선 결제자가 개입하게 됩니다. 인지부터 탐색, 그리고 비교, 마지막으로 설득, 이 과정이 이제 보통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구매 여정인데, 네. 이 과정 자체가 되게 명확하고 각 단계에서 마케터가 이제 콘텐츠와 매체로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전자계약 예를 들면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도 예를 들면 실무자가 먼저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색한 실무자가 팀장님께 보고를 한 다음에 임원들에게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 실제 계약까지 해서도 사실 한 보통 이제 한 3주 정도 걸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더 걸릴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축소를 시킬 수도 있는지, 아니면 때로는 확실하게 저희가 이 구매 여정 속에서 얻을 수도 있는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가 이제 저희 역할인 만큼 이제 단계별로 퍼널별 이제 매체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이제 한번 말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진행하는 B2C랑 뭐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고객사가 실제로 좀 더 이 고려하는 단계가 더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데리고 올 수 있느냐가 좀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마케팅 퍼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떻게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어떠한 이유로 이 기억에 남길 것인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는 인지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인지 단계에 있을 때는 사실 뭐 대표적으로 활용을 하는 매체들이 이제 메타나 구글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매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 뭐 메타, 구글 안에서도 뭐 유튜브나 GDN도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할 수 있는 게 뭐 GFA라든지 혹은 카카오라든지 모먼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이런 매체들을 활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조금 상대적으로 시각에 좀 중점을 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브랜드를 어떻게 각인시킬 건지, 그거를 이미지 형태로 송출할 것인지, 형태로 송출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 브랜드를 좀 잘 인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인지시켜줬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다른 소재로 교체를 해서 리타겟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혹은 저희가 놓쳤던 다른 타겟들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좀, 사실 같은 광고 계속해서 보이면 좀 질리기 마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이 광고에 대한 피로도가 좀 높아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인지도를 조금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맞습니다. 네네. 사실 이게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광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상 광고나 예를 들면 배너 광고라든가 이런 것도 브랜드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당장 그냥 광고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좋은 광고를 사용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제 소재를 설정할 때도 브랜드 존재를 확 보여줄 수 있게끔, 아니면 바로 한 3초 안에 후킹을 끌 수 있게끔 가져가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인지가 진행되고 나면은 이제 탐색 단계로 저희는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실무자들이 이제 저희 브랜드를 찾거나 아니면 브랜드와 비슷한 업종들을 많이 검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 검색, 아니면 그냥 검색 SEO 컨텐츠, 그리고 실무자나 자료를 탐색하는 구간들에서 여기에서도 어떻게 다양하게 노출을 시켜줘야지 이제 B2B 실무자들이 그 안에서도 비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기서 저희가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해야지,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해야지 이제 저희 기업을 선택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어제 좀 활용했던 건데, 저희는 지금 저희 본집이 네.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아니라 각각 에어컨을 이렇게 따로따로 두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에너지 효율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 에어컨으로 좀 변경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요즘 시세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 에어컨이 성능이 좋은지, 그리고 브랜드별로 예를 들어서 뭐 삼성, LG, 뭐 휘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 제품별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유튜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음. 근데 그렇게 찾아봤을 때 몇 가지 채널들도 들어가 보고 몇 가지 링크들을 타고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제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탐색 단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초록창에 구글에도 검색을 해보고, 그래서 검색을 해봤을 때 여기서 마케팅을 조금 잘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바로 리타겟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구글에 나와서 유튜브를 보고 구글에 나와서 검색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뜨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GDN을 통해서도 송출을 시켜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들어왔을 때도 바로 이제 네트워크 배너 매체 활용해서 클로징 패널 탁 튀어서 그렇죠. 못 나가게 막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하고 계신 업체들은 확실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단 제가 좀 괜찮다라고, 견적이 좀 괜찮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브랜드는 실제로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그건 제가 결국에는 제가 블로그까지 들어가서 여기는 이런 내용이구나를 제가 좀 더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좀 늦게 알았다라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고객들한테 어떻게 잘 인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탐색했을 때 얼마큼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 여기서 탐색하는 과정에 우리가 인지 단계에서 시켰던 내용들을 가지고 리타겟팅도 같이 진행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고객 입장이 됐을 때, 저는 마케터지만 제가 고객의 입장이 되었을 때도 여기가 좀 더 괜찮다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 대리점에 가서 혹은 공식 홈페이지 그 브랜드, 예를 들어서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휘센이면 휘센의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시행사라고 하죠. 이게 네. 설치해주는 시공사가 되겠죠. 그래서 봤을 때는 여기 시공사 훨씬 더 좀 상대적으로 관리도 잘하고 있고, 이렇게 좀 더 뭔가 프로세스가
좀 잘 돼 있구나. 예를 들어서 사업 관리가 있잖아요. 네네. 설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AS 기간 뭐 이렇게까지 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것들은 제가 직접 알아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라고 하면은 그거를 먼저 내가 원하는 고객사에게 노출시켜주는 이 정보를 전달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가 아마 좀 잘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달드린 부분이 이 탐색 과정에 있어서도 이 인지와 탐색 과정 사이에서 좀 중요한 역할도 해줘야 한다. 결국에는 탐색을 했을 때 블로그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많은 정보를 먼저 그렇죠. 배너 형태로 띄워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약간 TMI인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곳을 설치하셨나요? 아직 알아보는 중입니다. 아직 알아보는 네. 중이군요. 저는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블로그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진짜 찐 글인 건지 아니면은 좀 체험단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한 건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딱 나왔다 배너 딱 바로 띄워준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B2C만 해도 이 정도 비교를 하는데 이제 다음 단계가 또 바로 비교와 설득 단계잖아요. 그쵸. 사실 뭐 제가 하고 있는 광고주 중에서도 이 건설 업종으로 좀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뭐 전자계약 솔루션 이렇게 좀 해주는 곳도 있어요. 아니면 뭐 전자 출퇴근하는 이런 광고주도 계시는데 사실 거기는 이제 B2C가 아니라 고객사한테 이제 그렇죠. 네, B2B로 송출해 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좀 더 상대적으로 타겟팅도 좀 큼지막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은 확실히 이 고객사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B2B 업종으로 하고 있는 업종이 이제 팝업 스토어 이제 대관을 해주는 곳인데 말 그대로 그러면 기업들밖에 타겟이 안 돼서 사실 이렇게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블로그로 나오는 것도 좋지만 저는 기업과 이제 기업끼리 네. 이제 영업을 하게 될 때는 어느 정도 신뢰가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것은 또 어느 정도 언론 보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언론 보도 통해서 따로 신뢰감도 제공해주고 이런 이벤트도 이런 이벤트도 따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이벤트가 전 또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제 안 그래도 알아보다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런 프로모션들을 다 똑같이 하고 있는 프로모션이었거든요. 네.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구매를 하면은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제가 살려고 해요. 네. 근데 한 명을 데려오면 각각 20% 할인해주겠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저렇게 블로그에 올려야지 좀 알 수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옛날에 올린 공지사항 뭐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잘 되는 업체들은 이미 배너로 한 명 데려올 시 뭐 20%둘 다 할인 이렇게 해주니까 저는 자꾸 거기가 생각이 나요. 어차피 개별로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좀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치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제가 거기한테 이제 견적 문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시티까지 어떻게 잘 유도를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요즘 다양하게도 보여주는데 요즘 이런 PDF 파일로 통해서 이제 사업 기획서라든가 아니면 자료들 바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사실 SNS에서도 전 요즘 다양하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링크트리로도 많이들 한 번 더 노출이 되면은 링크트리 통해서 그렇죠. PDF로 한 번 더 보여준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금 이벤트 같은 것도 한 번 더 노출시켜주고 웹페이지 방문도 한 번 더 얻게 하고 아니면 그 링크트리 통해서 바로 구글 폼으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바로 DB 수집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요즘 그래도 실무자들도 SNS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대고 옛날에는 다 대부분 PC로 알아보는 시대였지만 사실 모바일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SNS 페이지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광고를 통해서도 좀 많이 유입이 되겠지만 막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저는 DM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블로그 들어가니까 인스타가 있다고 나오길래 인스타를 타고 들어가서 최근에 했던 이 시공 사례들을 좀 확인을 했거든요. 네. 확인하니까 진짜 괜찮은 거예요. 진짜 왜냐면 시스템 에어컨 하면 이거를 천장을 까내고 네. 설치를 하고 배선 작업을 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벽지는 그럼 누가 해요? 그렇죠. 그럼 벽지는 내가 또 따로 불러야 돼? 아니잖아요. 아, 근데 이 벽지를 직접 해주는데 돈을 내는 것도 있고 음. 무료로 해주는 것도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자기 브랜드, 내가 고객사를 끌고 싶을 때 필요한 장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해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DM을 하려고 했는데 DM을 딱 이렇게 써 있어요. DM 문의 말고 블로그에서 직접 견적 문의 해달라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채널들을 열어놓으면은 물론 귀찮고 확인이 좀 회신이 좀 느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문의할 수 있는 문의 창구들을 좀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매체별로 이제 보통 다들 어떻게끔 진행하는 게 좀 좋을지를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네이버 블로그부터 시작하면은 약간 실무자들 타겟으로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나 꼭 후기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도 요즘 메타 내에서도 그렇고 이런 블로그 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컨텐츠여서 이런 것들을 신뢰를 확보해서 예를 들면 고객사 인터뷰라든가 전환 사례 컨텐츠 노출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건 시공사라면은 어떻게서부터 어디까지 해준다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같이 담고 있는 게 좋고 이제 구글 검색 광고도 요즘 GDN이나 유튜브도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니즈 기반 유저 유입에 되게 효과적인 매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브랜드 키워드뿐만 아니라 경쟁사들 키워드도 같이 가져갈 수 있어서 같이 방어도 병행할 수 있고 아니면 경쟁사를 타겟팅해서도 진행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B2B에서 저희가 선택하는 그 경쟁사들 사이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리가 되는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뭐 메타 메타 한번 광고. 말씀해 주시죠. 네, 메타 광고도 똑같이 브랜드 인지용이라든가 타겟 확장, 세분화 타겟이나 이런 것 다양한 테스트는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B2B를 지금 한 레퍼런스들이 있다면은 방금 한 내용들이 가능하지만 사실 저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면은 오히려 메타를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막 새로 이제 신설해가지고 기업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팝업 대관을 저희가 지금 아직 새로 만들었다 보니까 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한 전략은 그거를 요즘 그래픽 이미지로 네. 그래픽 이미지로 만들어서 메타 광고를 해서 이 공간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영상 소재를 만들었을 때 클릭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수많은 기업들에도 또 문의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꼭 이런 브랜드 인지도를 알리기 위해서 막 후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다양하게끔 따로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검색 광고도 있습니다. 또 실무자들 대상으로 하고 이게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이라면 네이버를 무조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무자들이 검색하는 시간은 전 대부분 9 to 6에서 최대 7까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저희 광고비가 많이 관리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그쵸. 많이 라이브를 해놓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화력을 높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춘 입찰대별 관리가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B2C랑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사실 퇴근하면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진짜 대표님이거나 임원급의 혹은 과장급의 이 되게 중요 인사가 아닌 이상 사실 뭐 중요하다라고 생각드는 사람들은 이 업무 시간 외에는 사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노린다든지 혹은 메인 시간을 노린다든지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사람이 자기 전에 그렇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자기 전에 내가 내일 가서 우리 회사에 맞는 뭐 전자계약서 어떤 업체들을 알아봐야지 라고 누가 검색을 하겠어요. 그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진짜 정말 최소한의 금액으로, 그쵸. 최소한의 예산으로 뭐 입찰가도 많이 높지 않은 상태로 좀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매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렇게 매체별로 시간대별로 좀 이렇게 좀 나눠서 잘 운영을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면 된다 이게 아니라 컨텐츠 전략이 그만큼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컨텐츠 없이 광고만 돌리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산 낭비고, 이런 컨텐츠가 있어야 좀 유입 이후에도 이제 결국에는 실질적인 전환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퍼널에 맞는 이런 컨텐츠 설계가 되게 필요한데, 뭐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인지용으로는 브랜드 소개 영상이라든가 문제 제기, 카드 뉴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이 문제 제기는 진짜 문제를 제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팔아야 돼요, 견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 문제를 제기하는 게 그쵸. 아니라 이 경쟁사가 갖고 있지 않는 우리만의 장점들을 어필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즘 뭐 문제라고 하면 또 많이 뭐 더 보시죠. 근데 이거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할 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어그로를 끄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그 후에 이렇게 처우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니즈를 조금 따내기 위한 그쵸. 워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이제 탐색용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강조드렸던 약간 블로그 이런 비교 글들과 사용 후기 영상,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픽 이미지를 통한 브랜드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는 리타게팅용 영상 캠페인이 될 것 같고요. 전환용으로는 이런 데모나 이제 다운로드 PDF 이런 것들도 링크트리나 아니면 구글 폼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내부 설득용 자료들이 따로 있으면은 그 실무자들이 이제 오히려 보고를 드릴 때도 훨씬 더 쉬운 절차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상 클립 보고 바로 이거를 팍 보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네. 그렇죠. 그래, 이거 좀 보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영상을 우리가 봤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고 드려야 될 때 그 자료들을 이제 니즈에 맞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PDF 파일로. 맞아. 이런 설득 자료도 보고 이런 것도 바로 실무자들한테 아니면 임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오히려 그분들에게 이제 빠져나가지 않고 저희 광고를 계속 보고 아니면 저희 걸 계속 비교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설득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쳐다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예산들도 확실하게 이제 퍼널 기반으로 저희가 가져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인지가 그래도 가장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송합니다. 인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탐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 탐색에다가 만약에 300만 원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탐색에 150만 원, 인지 단계에 150만 원, 전환에서는 50만 원을 가져갈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죠. 전환에 50만 원을 가져가는 이유는 사실상 이 탐색 과정에서 저희를 만약에 끝까지 오게 되면은 저희는 이미 비교 대상군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전환까지 이어지는 데는 사실 마무리 어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오히려 계속 보여주면은 아까 처음 중간에 말씀드렸던 피로도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탐색에서 좀 많은 비중을 가져갔고요. 여기에 따른 타겟 세분화도 물론 필수적이에요. 직무별로, 업종별로, 관심사별로, 뭐 메타 광고면 같은 광고 세트를 운영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런 퍼포먼스 차이를 좀 발생시킬 수 있고, 이런 광고를 진행할 때 백설기님께서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네, B2B 업종 브랜드 하고 계신 거 있으면 혹시 말씀 가능하신가요? 네, 혹시 백설기님이 원래 되게 질문 자주 남겨주세요. 진짜요? 네. 애청자시네요. 네. 네. B2B 업종 브랜드 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 가능하신가요?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거는 좀 곤란합니다. 맞아요. 네. 브랜드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왜 그러시죠? 뭔가 좀 빅한 좀 큰 브랜드라고 하면은 좀 어필이 좀 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저희가 광고주분들 클라이언트를 막 함부로 이렇게 누설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맞습니다. 저희가 이미 협의가 됐다라고 하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럼 좀 네. 무슨 얘기 해보세요? 이제 오늘 다시- 핵심. 네 맞아요. 아 맞아 정리를 하고 있었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오늘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B2B 마케팅은 구매 여정 전체를 좀 설계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되고 매체는 그 흐름에 맞춰서 일단 연결을 해야 한다는 게 사실상 한 줄 요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컨텐츠 중심 설계부터 퍼널별 매체 전략 그리고 정교한 캠페인 운영을 통해서 이제 예시 기반으로 좀 설계를 하면 실패 확률도 낮아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전략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거는 극히 일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또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궁금하시다면 지금 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은 한번 맞아요. 좀 소통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라이브의 묘미거든요. 맞습니다. 아 백설기님한테 이제 브랜드 엄청난 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 공개는 안 해주시는구나. 힌트라도 혹시 받을 수 있냐고. 아 이거 정태하 대리님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준비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 좀 공개 가능한 레퍼런스들을 좀 자료 형태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이제 자료나 이제 문의 이런 것도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따로 질문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7분이나 보고 계시는데 질문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으시죠? 그러게요. 다들 좀 수줍음이 많으실까? 8분. 다들 수줍음이 좀. 다들 이제 좀 궁금하신 내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딱 10초 기다리고 없으시면 왜냐면 사실 이게 저는 이렇게 하다가 클라이언트를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진짜 궁금하신 내용들을 좀 많이 그쵸.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확실히 이런 실시간으로 바로 궁금증을 풀어야지 이제 광고 중심의 클라이언트 분들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거 메모장을 활용을 안 했네요. 퍼널별 마케팅 전략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한번 적어볼까요? 안 적고 싶으신가요? 제가 적을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저희가 준비해놓은 자료들을 좀 넣겠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래서 사실 구매 여정 중요하죠. 그쵸. 근데 진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오히려 너무 저희가 집중을 해서 말만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쨌거나 오늘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희는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2본부 1팀의 황준호 마케터였고 저는 정태하 마케터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